안녕하세요. 제어월드 책리뷰.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그 1탄 풍요로운 사랑 그 사랑의 비밀 시간입니다. 진짜 고르기 힘들었어요. 유독 저는 이 사랑의 10분의 전수자분들이 너무 좋았는데 리뷰상, 이 시간상 이 2명의 전수자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축약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그 아쉬움이 너무 컸네요. 여타 소설처럼 뭐 쓱 보고 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두고 보면서 상기시키면 삶이 아주 유익해지는 내용들입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요. 물론 광고 아니고요.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볼까요?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을 찾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여정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밀의 전수자 낸시 오브인가 피터 서전트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맞다. 중국 노인분 잊으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렛츠 고! 나는 결혼식 연회장 한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기만 한 20대 후반의 젊은이. 키와 체구도 보통이고 외모도 평범합니다. 살며시 신부와 뺨을 맞댄 채 춤을 추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한 여자와 몇 개월도 못 사귀는 걸까요? 문제는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여인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여인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연을 한 후 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몇 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댄스홀 한복판에서 한 쌍의 노부부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정겨운 눈길을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닙니까? 노부부가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기적이 일어나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인가? 소리나는 곳으로 몸을 돌리자 한 중국 노인이 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나 역시 혼자라네. 같이 앉아도 괜찮은가? 사랑이 넘치는 결혼식이 아닌가? 이런 걸 좋아한다면 말이겠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결혼이야말로 저속한 희극이지.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제멋대로 사랑에 빠졌다가는 제멋대로 빠져나옵니다. 어느 날은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어느 날은 상대의 눈길을 견디지도 못합니다. 사랑은 고통과 불행을 불러올 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자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일세.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자네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살면서 주고받은 사랑뿐이라네. 사랑은 자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네의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로맨틱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사랑은 우리가 빠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네. 사랑은 우리가 창조하는 그 무엇이며 우리 모두는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보고서 팍! 하고 불꽃이 튀는 상상을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닐세. 그럼 그건 뭡니까? 육감적인 매력에 빠지고 심취한 것이지 절대로 진실한 사랑은 아니라네.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내적인 본성과 영혼을 볼 필요가 있지.
하지만 이런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네. 사랑 속에 있는 자네의 가슴만이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볼 수 있지.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는 양분을 주면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별과 상실의 고통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걸 택하는 사람들이 있네. 노인의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이 메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속내를 들킨 사람처럼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자네가 인생의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든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은 자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세.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삶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때만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 하지만 자기 안에서 먼저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는 주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걸세.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어. 하지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운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운명 같은 거요. 운명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통상 그렇게 하기도 하지. 하지만 자네는 자기 역할을 해야만 하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야만 사랑의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온갖 기회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지.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그래, 두려움일세.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우리는 사람들에게 못 다가가고 있네. 또 비웃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네. 그리고 상실의 고통이 두려워 타인에게 자신을 열지 않는 것이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야.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 다만 모든 사람이 사랑의 몇 가지 비밀을 알 필요는 있네. 비밀이라고요? 바로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일세. 이른바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은 물결의 움직임에서부터 태양의 운행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네.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한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야. 바로 사랑과 관련된 법칙도 있네. 미국의 위대한 시인 중 한 사람인 손톤 와일더는 이렇게 쓴 적이 있네. 생명의 땅과 죽음의 땅이 있는데 둘을 연결하는 다리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야말로 유일한 생존자이고 유일한 의미이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쪽지에는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달랑 남겨 있었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명단의 6번째 사람인 주디스 렌슈였습니다. 렌슈 부인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었는데 결혼해서 2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날씬한 몸매에 키도 컸으며 얼굴도 무척 예뻤습니다. 난 11년 전에 처음으로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에 대해 들었어요. 그때는 참 힘든 시기였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였거든요. 그가 그만 만나자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욕도 없었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난 여전히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교회 광장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중국 노인이 다가와 내 옆에 앉아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금방 수백 마리의 비둘기가 모여들었어요. 내가 어릴 적에 마을에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자신이 기르는 비둘기를 항상 자랑으로 여기면서 친구들에게도 자기가 얼마나 비둘기를 사랑하는지 말하곤 했어요. 난 비둘기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에 가둬두고 자유롭게 날 수 없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가둬놓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거든. 하지만 난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나라에는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라. 만약 되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 것이 아니다. 라는 옛말이 있지요. 나는 남자친구가 늘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외로움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운명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에 지배를 받죠. 사랑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어야 해요. 상대가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하죠.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의 바람과 요구를 존중해야 해요. 상대에 집착하면 정서적으로 상대를 질식시킬 수가 있는데 이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질투, 불안,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놓아버릴 필요가 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집착만이 아니라 사랑의 장애가 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놓아버려야 해요. 알다시피 사소한 일로 아귀다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전혀 대수롭지 않은 주제를 갖고 죽을 둥 살 둥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갖고 다투었는지 잊어버리죠. 상대와의 관계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관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주장이 정말로 문제가 되었나요? 서로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내 관점을 증명할 가치가 있었나요? 만약 사랑이 우선시라면 사소한 일에 상대가 틀렸고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 문제를 그냥 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얻고 싶다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놓아버리세요.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 원한, 비탄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분노와 원한을 버릴 수가 있나요? 용서예요. 풍요로운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용서할 줄 알아야 해요. 하지만 되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따른다면 세상은 장님과 이 없는 사람으로 가득 차겠죠? 원한은 영혼을 파괴하지만 용서는 사랑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죠. 용서를 배우는 과정에서 완전한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죠. 성냄, 분노, 원한은 누구나 갖고 있는 천성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기꺼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난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때때로 사랑은 놓아버림을 뜻한다는 걸 말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6살 때 이혼하셨었는데 이 때문에 나의 인간관계는 몇 년 동안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있는 한편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한다는 걸 자각했죠. 고통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긍정의 다짐. 갑자기 긍정적인 다짐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난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리겠다. 과거는 더 이상 내게 힘을 쓰지 못한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다음날 9번째 사람인 피터 서전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큰 광고 대행사의 중역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을 들은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군요. 그날 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죠.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아내에게 어떻게 말할까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도록 사랑했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죠. 마지못해서 함께 지내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결심했죠. 유일한 해결책은 이별밖에 없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청소부가 들어왔어요. 한 중국 노인이었는데 휘파람을 불면서 들어왔죠. 내가 뭐가 그리 행복하냐고 묻자 노인은 사랑을 할 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난 당신 같은 사람도 연애의 느낌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나는 노인에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솔직히 대답했죠. 그건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노인이 그렇게 말했죠. 난 그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아내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대부분 이치에 맞는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노인이 떠나기 전에 나에게 종이 쪽지 하나를 주었는데 사랑의 비밀이 가진 힘을 더 배우고 싶으면 그들과 만나보라더군요. 나중에 청소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청소부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흥미로운 일이라서 그날 밤 아내와 오래간만에 저녁을 같이 먹으며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탐험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 노인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가 말하는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기로 했죠. 몇 주일 동안 우린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효과에 대해 놀라고 또 놀랐죠.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죠. 어느새 다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단지 아내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삶과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의 비밀에 정말 그런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요. 모든 비밀이 내 삶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열정의 힘이었죠. 열정이요? 내가 말하는 열정은 성적 매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열정을 필요로 해요. 열정은 사랑에 불을 붙이고 생생하게 유지시켜주는 마법의 불씨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열정은 사라지고 더 이상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나와 아내 사이의 일이었죠. 열정, 마법, 로맨스가 몽땅 사라진 거예요. 일단 사라진 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걸 창조하세요. 육체적 열정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보다 훨씬 강한 열정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와요. 사랑의 관계에서 열정은 바로 상대의 특성이나 성격에 늘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관심을 느끼거나 열광할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서 찾아내야만 해요.
상대와의 관계에서 열정을 자극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예컨대 가끔 아내를 놀라게 하거나 미소 짓고 웃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도 반드시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일로 보답할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 깜짝 이벤트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 열정의 힘에 관해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아내가 좋아할 만한 일을 했죠. 뜻밖의 선물도 주었고 집에서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그녀의 삶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난 사업과 관련된 온갖 일에 파묻혀서 아내의 삶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거든요. 내가 아내의 삶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내도 나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일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누구에게나 열정을 기울일 대상이나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과 행복의 본질은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